일단 적분 그 자체를 얘기를 해보자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fx가 있을 때 얘를 미분하면 f'x가 된다 였었어. 그래서 미분을 하겠지. 그리고 이 정도는 뭐 지나가면서 들어봤을 거야. 적분은 미분의 반대다. 요거거든. 그래서 자, 요 둘의 관계는 뭐 그렇다 치자. 근데 그러면 fx를 적분하면 뭐가 되냐라는 물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속을 대문자 fx로 쓰자. 즉 이제 fx를 기준으로 미분하면 f'x 그리고 적분하면 대문자 fx로 쓰는 게 일반적인 약속이고, 당연히 얘를 미분하면 fx가 되겠지. 자, 일단 fx로 만들어지는 구조는 이렇다는 거고, 즉 미분은 적분의 반대말이다 라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미분을 했다라는 거는 차수적으로 봤을 때 뭐야? 차수가 1차 떨어지지. 그럼 당연히 반대말이니까 적분하면 차수가 1차 늘어나겠지. 그리고 이제 적분법이라고 하는 뭐 별거 아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fx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있다라고 친다면, 당연히 얘를 미분하면 2x 플러스 2가 되잖니? 그러면 방금 배운 대로 따지자면 얘를 적분했을 때 얘가 나와야 돼. 그럼 적분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미분법이 정확히 반대겠지. 그래서 자, 적분하는 방법은 fx로 f'x로 fx를 만드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 지수에다가 1을 더하겠지. 그럼 원래 있던 지수가 1이었으니까 1 더하면 2가 되겠지. 그래서 x제곱이 될 거야. 다음 이 1을 더한 요수, 1을 더해서 만들어진 요수의 역수를 개수로 곱해준다. 그러니까 원래 2가 있었고 얘 때문에 만들어진 2분의 1이 앞에 곱해진다. 그러면 계산하면 얘 나오잖아. 이게 적분법. 익숙해지면 별거 없어. 그러면 다음 얘 1 상수항을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상수항을 적분하면 그냥 뒤에 x만 붙이면 된다. 차수가 하나 올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결론이 x제곱 플러스 2x까지가 나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미분과 적분에서 하나의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방금 말했듯이 적분은 미분의 반대말이라 했으니까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됐어. 그럼 반대로 얘를 적분하면 얘가 나와야 돼.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적분해보니까 얘밖에 안 나와. 왜냐? 적분은 차수가 올라가잖아. 미분은 차수가 내려가고. 그럼 생각해봐. 어떤 식을 미분하면 원래 있던 식의 상수항은 사라지지. 그지? 그럼 반대로 어떤 식을 미분하면 원래 식에 있던 상수항이 1차항이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얘로 갈 때 상수항은 무슨 수로 만들어? 3 어디 갔어? 없잖아. 얘를 적분해 봤더니 이렇게밖에 안 나와. 3 못 만들어. 왜? 3이 없잖아 여기. 왜? 미분하면 원래 있던 상수항이 사라지거든. 사라진 거 어떻게 만들어? 그지? 그래서 여기서 적분에서의 하나의 큰 특징이 있지. 적분은 결과적으로 당장의 적분만을 했을 때 절대로 상수항이 나올 수 없어. 맞잖아. 차수가 올라가는 게 적분인데 누구를 올려서 상수항이 되는 거야? 없잖아. 그지? 그래서 적분의 결과물은 상수항이 없어. 당연히 구조상. 근데 있잖아. 있어야 되잖아. 얘를 왜? 얘 미분하면 얘니까 얘 적분하면 얘 나와야 돼. 근데 못 찾잖아. 근데 생각을 해봐. 그럼 만약에 또 다른 fx가 있는데 얘는 생긴 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야. 그럼 얘 미분하면 2x 플러스 2지. 얘 적분하면 또 똑같이 이쪽과 똑같이 x제곱 플러스 2x 나오겠네. 그치? 그러면 원래 fx가 얘랑 얘는 다른데 프라임이 같아버리니까, 왜? 상수항이 좀 없어지니까, 프라임 하면 상수항이 없어지니까 프라임은 똑같아지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프라임으로 만든 적분식인 fx는 똑같아질 수밖에 없잖아. 근데 다르잖아. 얘는 3이고 얘는 5인데 결과물은 똑같아.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적분을 하면 상수항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원래 있던 fx의 진짜 리얼 상수항이 몇인지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 적분을 통해. 불가능해. 몰라. 3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어. 1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그치? 근데 구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뭉뚱그려서 대문자 C로 표현한다. 모르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모르니까. 적분만으로는 알 방법이 없으니까.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 C를 뒤에다가 붙여주고 이거를 우리는 뭐다? 적분상수라고 부른다. 구조 이해됐을까 얘들아? 적분을 하면 차수가 한 차수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적분의 결과물은 당연히 상수항은 나올 수가 없어. 그지? 어떤 좀 어려운 말 써서 피적분 함수, 적분을 당하는 함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의 상수항이 1차항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얘의 상수항을 어디서 구할 거야? 못 구해. 근데 있을 수도 있잖아. 5일 수도 있잖아. 3일 수도 있잖아. 모르잖아. 못 구하잖아. 그러니까 몇인지는 모르니까 C라고 뭉뚱그려 표현하자고. 이게 약속이야. 적분에. 어떤 식을 지금 내가 프라임이라 써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fx라고 할게. f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였어. 얘를 적분할 거야. 그럼 대문자가 되겠지? 그럼 적분법에 의해서 얘한테 1 더해 4지? 역수 들어가. 4분의 1 들어가지? 계산하면 2분의 1 되지? 4제곱 됐을 거고 다 여기 원래 1이 있었지? 1 더하면 2 되지? 역수 내려가면 2분의 1이 되겠고 x제곱이 될 거고 다음 얘는 그냥 차수 하나 올리면 되니까 5x가 되겠지. 상수항 어딨냐고. 절대 안 나오지. 근데 상수항이 있을 수도 있잖아. 왜냐면 얘가 상수항이 10이어도 미분하면 얘 나오는 거 맞잖아. 100이어도 미분하면 얘 나오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이 상수항은 있어. 있는데 우리가 못 구할 뿐이야. 그러니까 뭐다? 몇인지 모르니까 C라고 표현하죠. 상수항을. 적분의 결과물로서 존재하는데 우리가 구할 수 없는 상수항을 C라고 표현하고 이 C를 우리는 적분상수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 그래서 앞으로는 너희가 적분을 했다. 물론 이따가 좀 얘기를 더 하겠지만 적분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C라는 존재는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 무조건 써야 돼. 너희가 적분을 했다? C를 무조건 뒤에 붙이는 거야. 무조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연속이나 미분가능성 하면서 이런 것도 많이 봤잖아. fx가 식이 2개로 정의가 됐대. 얘도 있고 얘도 있대.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프라임이라고 할까? 그럼 이거 가지고 fx를 이제는 우린 거꾸로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제는 적분하면 되잖아. 그럼 적분을 했어. 그럼 얘를 적분한 값이 여기 있겠지. 얘를 적분한 값이 여기 있겠지. 그지? 근데 얘랑 얘 각각 적분하는 거잖아. 그럼 얘를 적분한 이 결과물에도 상수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지. 그럼 여기의 상수항과 여기 상수항이 같다라고 자신할 수 있어? 모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분류해줘야지. 당연히. 상수항을 모르는데 얘네들이 상수항이 같다라고 자신할 수 없잖아. 같을 수도 있겠지, 운 좋으면. 근데 다를 수도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차이를 더 줘야지. 분간을 해야지. 이런 짓도. 그래서 여튼간의 결론은 적분한 결과물에는 상수항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 상수항을 우리가 구할 수 없는데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C라고 표현하자. 근데 분간을 해야 된다면 뭐 예를 들어 C1, C2, C3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당연한 얘기. 됐지? 자, 일단 적분에 대한 얘기는 일단 요런 느낌의 적분이 구조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직 이 정도 이해돼?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거야? 아니야? 시원하 너? 자, 다음 이제 종류로 갑시다. 자, 적분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할 부정적분이 있고 다음 시간에 할 정적분이 있다. 자, 부정적분은 정적분이랑 비교했을 때 부자가 하나 붙은 거지. 그러면 얘는 무언가 없는 거고 얘는 있는 거야. 그럼 뭐냐?
부정적분은 범위가 없는 적분이고 얘는 범위가 있는 적분. 그래서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적분, 부정적분, 범위가 정해진 적분, 정적분. 그럼 범위가 뭐냐? 그러면 이 범위라는 걸 이해하려면 적분이 어떤 느낌에 돌아가는 건지 그래프적으로, 도형적으로 어떤 느낌인지를 봐야 되는데 잘 봐야더라. 미분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어떤 순간, 어떤 점에서의 변화량을 뜻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기하적으로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 그지? 순간적인 기울기, 순간적인 변화량이니까, 그지? 즉 얘는 미분은 진짜 쉽게 말해서 선을 점으로 쪼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선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그 딱 한 점, 그 점에서의 각각의 변화량이 뜨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적분은 어떤 개념이냐면 반대라며. 점을 가지고 선, 그것보다는 그 다음인 선으로 면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편해. 일단은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편하게 얘기하자면 뭔 소리냐? 그래프가 있었어. 여기서 요 개념 자체는 미적분 2에 나오는 건데 뭐 알아도 뭐 큰 지장은 없으니까 간략하게만 얘기할게. 나는 뭐가 알고 싶냐면 미분과 다르게 여기부터 예를 들어 여기까지의 면적이 알고 싶어. 요 도형, 이상하게 생긴 요 도형의 면적이 알고 싶어. 근데 우리는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건 다각형이 아니잖아? 넓이 못 구하지. 자, 근데 요거를 이런 개념을 이용한 거야. 잘 봐. 여기에 있는 이 면적 안에 있는 이 도형을 아주 얇은 세로선들로 다 잘게 슬라이스 쳤다 붙여. 엄청 얇게. 어마어마하게 얇게. 그럼 이 노란 선들을 다 더하면 면적이 나오겠지. 근데 이 노란 선이 확대해 놓고 보면 여튼간에 이 노란 선들은 전부 다 확대를 크게 해놓으면 전부 다 직사각형이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조금 확대하자면 이렇게 있는 거야. 막대 그래프 마냥 이렇게 다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엄청나게 얇은 거야. 그래서 요 x값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 넓이는, 이 직사각형 넓이는 원래 얘랑 곱하는 거잖니. 근데 이거를 하도 얇게 잘라가지고 여기가 거의 없다시피 해. 안 세도 될 정도로. 그러면 이 도형의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그냥 이 값만 있으면 그게 넓이거지. 이해됐어 얘들아? 뭔 소리 하는지? 물론 얘도 생각을 해야지만 이걸 이제 극한의 개념으로 가는 거야. 엄청나게 얇게 잘랐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결국에는 얘의 길이만이 곧 이 각각의 선들의 넓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길이가 뭔데 얘들아? 함수값 아니니? 여기가 2야. 그럼 여기는 F2잖아. 높이겠지. F2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함수값들이잖아. 그러니까 함수값들의 얘의 넓이가 되어주면서 그거를 싸그리 더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면적이 그럴싸하게 나온다라는 거거든? 여기까지 대충 이해됐니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이걸 다 더할 건데 이제 저 말이 이해되니 얘들아? 정적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더해줘 라는 범위가 있는 거고, 부정적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더해줘가 아니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해보자. 이 도형과 x축이 이루는 면적을 구할 수 있는 일반항을 알고 싶어의 답인 거야. 일반항. 너희가 알고 있는 수열에서 배운. 즉 부정적분의 결과물은 그냥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하나의 일반항이 나오는 거지. 식.
그럼 그 식에다가 1과 2를 넣으면 1에서 2까지 넓이가 나오는 거고 3, 4 넣으면 3부터 4까지 넓이가 나오는 거지. 일반항.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에서 일반항이 AN이잖아. n에다가 1 넣으면 1항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SN에다가 1 넣으면 S1 나오고 2 넣으면 S2 나오잖아. 그것처럼 부정적분은 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 그냥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일반항 식이 나오는 거야. 함수 식이. 그리고 그 식에다가 주어진 범위를 싹싹 집어넣으면 거기서부터 거기까지의 넓이가 나오는 거지. 그게 정적분이고. 오케이? 그래서 정적분 이렇게 나누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뭐야? 부정적분을 한 다음에 이제 정적분을 하게 되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아주 간략하게 말하자면. 부정적분은 말 그대로 적분을 한다로 끝이야. 아까 우리가 썼던 차수 하나씩 올리는 그게 부정적분이라고 생각하면 맘 편해 얘들아. 적분만 그냥 하는 거야. 식만 만든 거지. 그리고 나서 정적분이 가면 그 식에다가 특정 값을 대입해서 값을 내는 거지. 왜? 넓이를 구하랬으니까. 면적을 구하고 그랬으니까. 내 말 이래서? 그래서 부정적분의 결과물은 식이 나오게 돼. 아까 했던 그 짓을 하거든.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잊으면 안 돼. 부정적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 라고 하면 누구한테 물어도 C야. 부정적분은 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C는 무조건 붙여줘야 돼. 근데 정적분은 나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C 안 써도 돼. 결과론적으로. 왜냐면 대입할 거라서. 대입할 거라서 무시해도 돼. 어차피 지워질 애거든.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 그래서 정적분은 뭐가 나오겠어? 어떤 특정 값이 나오게 돼. 왜? 대입할 거니까. 이렇게 된다. 정도로만 알고 있자. 이 적분을 얘기하자면 무지하게 긴데 요 정도만 일단 파악을 해두자.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뭐 있어? 적분에 기호가 있겠지. 한글로 적분하시오라고는 안 쓸 테니까. 자, 그럼 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지. 적분할 때 이제 미분기호도 쓰이니까 이제 좀 알고 있자고. 다시 정리합시다. fx를 미분하시오 라고 하면 우리는 f'x라고 썼어. y를 미분하시오 라고 한다면 우리는 y'이라고 썼어. 그리고 저번 시간에 내가 추가했던 게 미분하시오의 기호를 fx를 미분하시오의 기호로 추가로 만들 수 있는 게 뭐였어? 이것도 있다라고 했었어. 그지? 그리고 이거랑 동일하게 여기에다 쓸게. 이거랑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게 dy dx 였어. 이거 꽤 많이 쓴다 얘들아. 이제는 적분에선. 원래 얘랑 똑같은 건데 얘가 fx라고 썼을 뿐이야. 근데 fx가 여기 오면 약간 이 균형이 좀 껄쩍지근해가지고 그냥 옆에다가 써준 거야. 똑같은 말이야. y니까 여기 딱 깔맞춤이 되니까 y를 뒤 옆에다가 써준 거고. 어차피 얘들아 얘랑 동일 위치에 있는 거 맞잖아. 그치? 근데 fx면 이 분수에서 조금 무게중심이 안 맞아서 왼쪽에다 여기다 떨어뜨려 놨다고 생각하면 되고, y는 딱 깔맞춤이 되니까 그냥 같이 써준 거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 뭐가 됐든 뜻은 뭐야? y에 대한 식을 x에 대해 미분하시오야. 그러면 이것도 얘기했었지 얘들아. 즉 y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y를 x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 준 거잖아. 그러니까 y를 x에 대해 미분하시오. 즉 y를 x에 대해 미분하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써주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뭐 속도나 이런 데서는 x랑 y보다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지 않니? 그치? 그럼 이것도 이제 이 구조랑 똑같이 가는 거지. 그럼 어떻게 쓰겠어? dx dt라고 쓰겠지. x를 t에 대한 식으로 정리했으니까 x를 t에 대해 미분하시오의 의미가 이거겠지. 그러니까 이제는 문자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자, 여튼 미분기호는 요렇다로 끝나는 거고, 그때 얘들아 여기서 추가로 얘기했던 게 이 dx와 dy 뜻이었지. 뭐였어? 기억나? 이게 나오게 된 연유가 우리가 미분 처음에 배웠을 때 그거란 말이야.
미안해 얘들아. 이론적인 얘기라서 좀 지루할 텐데 이게 정리가 돼야 너희가 문제 볼 때 편하니까. 애초에 얘가 나오게 된 근본이 평균 변화율이잖아. 평균 변화 어떻게 구했어?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이었지. 여기서 출발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걸 이제 미분은 뭐야? 평균 변화율이 아니라 순간 변화율이었지. 그러니까 얘를 순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x값의 변화량을 0으로 극한으로 보내버리는 거지. 2점이었던 걸 1점으로 보내는 거잖아. x값의 변화량을 없애버리니까. 그치? 그러면서 요게 이제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잖아. 미분계수가 되는 거고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도함수가 되는 거고. 근데 요거를 한 방에 표현한 게 뭐였어? 이거란 말이지. 둘 다 y값의 변화량, x값의 변화량 맞아. 하지만 극한을 붙여서 만들어진 게 얘라는 거에서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있지. 뭐야? 델타, 이 세모로 되어 있는 델타 x, 델타 y는 눈에 보이는 두 점 간의 x값의 변화량과 y값의 변화량이라면 이렇게 있는 dy와 dx는 뭐야? 한 점, 극한이 있잖아. 한 점처럼 엄청나게 붙어있는 그 두 점 간의 x값의 변화량과 y값의 변화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안 보이는 x와 y 사이의 x와 y의 증가량, 변화량인 거야. 있긴 있겠지. 근데 엄청 작아서 한 점처럼 보이는 것뿐. 그러면 자, 됐지? 얘들아? 뜻 이해됐지? 그럼 이제 적분기호 갈게. 자, 적분기호는 일단 첫 번째 이런 기호가 하나 있어. s를 쫙 늘러뜨린. 그럼 얘가 뜻이 뭐냐면 더하시오야.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이제 얘랑 비교하는 게 하나 있지. 얘들아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더하시오의 기호가 플러스 말고 뭐 있냐? 시그마가 있지. 얘도 더하시오잖아. 맞아. 얘네 둘 다 똑같은 더하시오의 뜻이야. 근데 왜 여기선 시그마를 왜 안 쓸까? 물론 미적분 2에서는 시그마를 쓰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쓸 일 없어. 자, 시그마와 이 인테그랄이라고 있거든? 이 시그마와 인테그랄의 차이점은 시그마는 얘들아 우리 수열에서 배웠지? 얘들아 수열에서 1.5항 있나? 루트 2항 있니? 그딴 거 없지? 시그마는 무조건 정수,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연수들의 합만을 요해. 그러니까 얘는 딱 분절되어 있는 1, 2, 3, 4 얘네들을 더하시오. 이럴 때 쓰는 거고 얘는 실수를 더할 때 써. 즉 뭐야? 연결되어 있는 애들을 더할 때 써. 무슨 차이지 이해됐지 얘들아? 얘는 1, 2, 3, 4라면 얘는 1부터 5까지 싹. 이 느낌인 거야. 내 말 이랬어?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루트 2, 루트 3 이런 건 없겠지. 얘한테는 루트 2고 루트 3이고 2분의 1이고 다 들어가는 거지. 왜냐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있는 거 다 더하시오니까.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개념적으로. 진짜로 여기 있는 모든 숫자를 다 더할 수는 없잖아 얘들아. 미쳤어? 이거 어떻게 더해? 자, 다음 더하래. 뭘 더할 거야? fx의 함수값을 더할 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얘들아? 직사각형 fx 함수값을 다 더할 거야. 다 더할 건데 여기에 이 기호가 붙는 거야. 이게 뭐야 얘들아? 이거 x를 어마어마하게 잘라서 이게 x를 엄청 작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x값의 변화량을. 눈에 안 보이는 x의 변화량이잖아. 아까 내가 예로 들었잖아 얘들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면적 구할 건데 여기 있는 x값을 어마어마하게 잘게 자를 거라니까. fx에서 이 그래프에서 x값을 엄청나게 많이 잘라서 이 선들을 싹 다 더하세요. 이 뜻이야. 이해됨? fx에서 그래프에서 x값들을 엄청나게 많이 잘라서 그거를 다 더하세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자면 여기 있는 모든 x값들을 엄청나게 잘라서 다 더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적분기호가. 그러니까 물론 볼 일은 많이 없겠지만 만약에 옛날 생각나고 좋겠지. 이거랑 이거는 그냥 다른 거야. 그냥 태생이 다른 거야.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가 어렸을 때 중1 때 배우나? 막 동유항 이딴 거 배우고 할 때? 차수 배우고 할 때? 얘들아, 이거는 뭐야? x가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x에 대한 2차 함수로 봐야지. 맞아? 그럼 이건 뭐야? k가 주인공이야. k에 대한 1차 함수로 봐야지. 다른 거야. 왜? 명령어가 다르잖니. x를 쪼개래. k를 쪼개래. 다른 거지.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가 나중에 뭐 속도나 이런 데 가면 여기가 뭐 t제곱 플러스 3t 이렇게 있을 거 아니니? 그럼 여기다가 dx 쓰는 거야? 아니야, dt야. 당연히. 당연한 거야. 주인공이 t잖아. 여기 x 있어? 없잖아.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가 dx야. 그럼 뭐야? x가 주인공이야. 이거 t에 대한 2차식으로 보면 안 되지. x에 대한 1차식으로 봐야지. 그래서 정리한 거야, 얘들아. 헷갈리지 말라고. 왜냐면 특히나 부정적분, 그래 정적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너희가 제일 많이 하는 짓이 뭐냐면 적분이랑 미분을 같이 쓰거든. 그런 문제가 되게 주류야. 특히나 오늘도 그럴 거고. 적분이랑 미분을 같이 쓸 때 미지수 헷갈리면 안 돼. 첫 번째, 미지수 헷갈리면 안 되고, 두 번째, 미분 기호 알아봐야 되고, 누구에 대한 식을 누구에 대해 미분하라고 시킨 건지. 알겠지? 일단 적분 기호 이해했니, 얘들아? 그러면 오늘은 아니지만 요런 형태가 뭐야? 이런 형태가 부정적분이야. 그냥 적분만 하면 땡인 거. 적분만 하면 끝이야. 맞잖아. 이 식을 x에 대해 적분하시오 이거거든. 여기 지금 내가 이 식을 풀이한 말에 범위라는 말이 있어? 없잖아. 이 식을 x에 대해 잘게 잘라서 싹 다 더하세요. 즉 이 식을 x에 대해 적분하시오. 똑같은 말이거든. 범위 없잖아? 그러면 정적분은 어떻게 생각했어? 사실 인테그랄에는 여기랑 여기에 자리가 있어. 이렇게 자리가 있어. 그럼 여기에 숫자를 써주면 이제는 얘는 정적분이 되는 거야. 그럼 정적분으로는 이 식을 해석하면 이거지. 이 식을 x에 대해서 잘게 자른 다음에 그 잘게 자른 거에서 x 값이 a일 때부터 b일 때까지 더하세요. 이거야. 그러면 a부터 b까지라는 범위가 만들어졌잖아. 그지? 그럼 이게 정적분이지. 그럼 우리는 a에서 b까지만 적분하면 돼. 물론 적분을 한다라는 말보다는 a에서 b까지라는 이 a와 b를 우리가 부정적분을 통해서 적분한 식에다가 대입해서 구하는 거야. 물론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일단 대강 구조는 이해되니? 무슨 느낌인지가 이해되면 돼. 어차피 문제로 풀 거니까. 하나만 더. 얘들아, 우리 미분법에서 좀 할 일이 많지, 얘들아. 근데 이게 다야. 할 말이 많은데 이게 다야. 미분보다 볼륨 훨씬 적다. 그렇다고 미분은 엄청 중요하고 적분은 안 중요해. 그건 아닌데 미분에서 이미 거의 틀이 잡혀있기 때문에 적분은 생각보다 양은 많지 않아. 자, 아까도 비교해서 보여줬지만 물론 그걸 누구를 더할 거냐에 대한 그 수, 적용할 수 있는 수의 범위에 따라서 시그마와 인테그랄은 차이가 있었지, 그지? 하지만 걔네들 공통점은 뭐야? 더하시오지. 그러면 당연히 시그마와 인테그랄은 그 쓰이는 법은 똑같아. 즉 만약에 우리가 시그마에다 대고 내가 너희한테 2n 플러스 1 곱하기 n마 3 이렇게 했어. 대충 쓸게. 그러면 너희 이거 계산할 때 이거 따로 시그마 공식에다 넣어서 계산하고 이거 따로 시그마 공식에 넣어서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니까 두 개 곱하니? 아니지. 미쳤어? 누가 이렇게 해? 어떻게 해? 당연히 전개해서 하지. 이렇게 해서 얘 하지 않아? 이게 당연한 시그마의 계산법이잖아. 똑같아. 왜? 더하기니까. 얘들아, 이 정도는 상식이지. 곱한 걸 지금 여기서 시킨 건 뭐야? 얘랑 얘를 곱한 걸 더하시오잖아. 근데 이거를 전개 안 하고 얘 따로 한 다음에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더하고 더해서 곱하세요잖아.
이 식이 시킨 거는 얘랑 얘를 곱한 걸 더하라고 시켰는데 이걸 잘못 계산하면 이거 따로 더하고 이거 따로 더해서 곱하기가 되잖아. 말이 안 되지. 다르잖아. 더한 걸 곱한 거랑 곱한 걸 더한 거는 다르잖아. 그래서 시그마는 곱하기 이렇게 물론 여기 뭐 n마 3이 아니라 뭐 3 이런 거는 다른 거고 얘들아. n이 들어있는 여기서 n을 미지수로 본다라고 친다면 그러면 전개 다 해야 되지. 맞아? 마찬가지야. 왜? 얘도 더하기의 기호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함수식으로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었으면 뭐다? 이거 전개 싹 해야 돼. 전개 싹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얘 따로 이건 뭐 따로 할 것도 없지. 얘를 이제 적분하면 되겠지. 아까 했던 대로. 내 말 이랬니? 그래서 요거 한 번만 하면 요거는 그러면 계산이 결과물이 어떻게 되겠어? 3분의 2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라고. 이게 우리는 적분했다라고 하는 거고 정확히 말하자면 부정적분을 한 거야. 이걸 보고 이 짓을 하는 게. 오케이? 그래서 기억하자. 적분기호인 적분. 인테그랄도 결국에는 더하시오라는 시그마와 똑같은 거니까 시그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를 계산하는 방법. 공식 말고 시그마를 계산했을 때 했던 짓 똑같이 한다. 즉 더하기 빼기는 분절적으로 해도 돼. 물론 여기서도 분절적으로 할 일은 딱히는 없겠지만 어차피 얘는 하나의 함수식으로 볼 테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짓보다 이거 따로 하는 건 안 돼. 그래서 미적분 원에서만큼 얘들아 적분 공식은 없어. 그냥 이거 보고 이거 하는 거 이게 유일해. 나머지는 다 성실하게 다 전개해야 돼. 알겠지? 뭐 미분처럼 뭐 고배 미분이니 뭐 거듭제곱 미분이 이딴 거 없어. 미적분 2에는 있고. 지금은 우리가 다항함수만 하기 때문에 그냥 성실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 알겠지? 다시 말하지만 적분에서 적분법이라는 공식은 없어. 이게 유일해. 미분의 거꾸로 그거 하나. 자, 여기까지가 일단 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조금 더 살을 붙여봅시다. 자, 92페이지 문제 볼게. 이거 금방 해 얘들아. 오늘 아까 말했지? 98페이지까지 할 거라고. 자, 금방 하니까 가봅시다. 자, 1번 볼게. 인테그랄 x 플러스 2fx dx. 이제 보이지 얘들아? 얘를 x에 대해 적분하래 라고 써있어. 근데 했더니는 4ax 세제곱 플러스 3a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c가 나왔대. c도 안 잊었네. 잘했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때 fa 구하래. 자, 그러면 일단 생각해봐, 얘들아. 얘를 진짜로 적분을 할 수 있다 치자, 예를 들어. 얘를 적분했어. 그럼 적분을 해서 얘랑 비교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끝났지. 그렇게 하면 끝나겠지. 근데 문제는 이걸 적분을 못해. 왜? 아까도 말했지, 얘들아. 지금 x에 대해 적분해야 되는데 얘도 x를 갖고 있고 얘도 x를 갖고 있겠지. 그러니까 fx가 써있겠지. 그러면 얘 따로 적분 못한다니까. 전개해야 돼. 이거 곱하기잖아. 전개해야 돼. 근데 fx를 모르잖아. 그럼 정확한 식을 모르는데 적분을 어떻게 해? 이해됐어? 이거 적분 못하는 상황이야. fx를 모르니까. 만약에 fx라고 안 써있고 시계로 써있으면 전개한다면 그냥 적분하면 돼. 근데 fx라고 써있기 때문에 대명사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좌변을 적분을 계산을 못해. 야, 적분을 못하는데 적분기호가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게 하나가 남았지. 뭐야? 적분을 없애는 거지. 적분을 없애야지. 그럼 적분을 없애는 방법은 얘들아 생각해봐. fx가 있어서 미분하면 f'x야? f'x를 적분하면 fx야? 그러면 어떤 식을 적분하래. 근데 못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미분을 추가해버리면 적분이 상쇄되겠지. 갔다가 오는 개념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다?
양변에 미분을 하자. 오케이? 양변에 미분을 하자. 그때 미분하자를 뭐 이렇게 해서 프라임 이렇게 쓰는 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알려준 거야. 얘가 뚱뚱하잖아. 그러니까 옆에다가 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요것만 쓱 붙여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 식을 x에 대해 미분하시오 라는 기호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도 똑같이 미분을 하겠지. x에 대해. 똑같이 x에 대해 미분했는데 뭔 상관이야. 등호는 안 깨지지. 자, 그러면 똑같이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해주면 이쪽은 어떤 효과가 나온다고? 척분한 다음에 미분을 해. 그 뭐야? 그게 그거지. 제자리 걸음이잖아. 싹 사라지고 뭐만 남어? 알맹이만 남겠지. 다음 이쪽은 미분하라며.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하면 되지. 이렇게 되겠네. 됐지? 나 지금 fx 알고 싶어, 얘들아? fx 알고 싶어? 그럼 저기서 양변을 x 플러스 2로 나누면 딱 깔끔하지? 근데 문제는 뭐야? 우변이 a 때문에 모르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살짝 항등식적인 요소를 싹 가미해주면 되지. 뭐 할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하자. 그러면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48a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6이 돼서 a 값이 나온다. a 값이 6분의 1이네. 적분은 천천히 하면 되더라. 미분처럼 뭐 훌륭한 스킬이 있고 그런 거 없거든. 자, a 값이 6분의 1 나왔네? 그럼 이 식 다시 써볼게. x 플러스 2 fx는 6분의 1 집어넣으니까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됐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얘가 인수분해가 되겠지. 당연히 얘를 갖고 있겠지. x 플러스 2 2x 마이너스 3 됐다. 그러므로 내가 찾던 fx는 x 플러스 2가 날아가서 2x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그래서 fa는 a가 6분의 1이니까 f 6분의 1이 될 거고 집어넣으면 3 나오겠지. 그러면 3분의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이 정답이 되겠다. 지금 한 게 부정적분이야. 왜? 이제 보이지? 얘들아, 부정적분이 내용상으로는 뜻사로는 그렇다는 건데 이거를 못 알아보기는 너무 못 알아보는 게 어렵지. 뭐야? 여기 없잖아. 자, 그러면 밑에 3번 한번 해봅시다. 3번. 자, 뭐 당연한 얘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약속이지. fx를 적분하면 대문자 fx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거기서 그냥 알려준 것 뿐이고. 자, 관계식 대문자 fx는 x 곱하기 fx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다. 이때 f 프라임 2분의 1 값 구하시오. 자, 그럼 이 문제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사실 이렇게 써도 아무런 똑같은 문제인 거지. 이렇게 써도 똑같은 문제인 거야. 그지? fx를 적분하면 이거 된다며. 그래서 이렇게 쓴 것뿐이야. 똑같은 문제야. 그러면 뭐야? 이렇게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 뭐가 됐든 간에 뭐야? 양변 미분하면 되겠지. 양변 미분하면 이 알맹이만 남을 테니까. 양변 미분하면 얘가 fx 소문자 fx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하면 된다. 그래서 양변을 x에 대해 미분을 해주면 좌변은 상쇄 fx만 남을 거고, 또는 이걸로 보자면 얘를 미분하면 뭐라고? 소문자 fx 되겠지. 뭐가 됐든 얘를 이렇게 바꿔서 미분 붙여서 없애서 얘가 됐든 아니면 얘 우리가 알고 있던 규칙상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고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구조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건 미분, 이렇게 가는 건 적분이니까 얘를 미분하면 얘겠지 뭐. 이렇게 하든 뭐가 됐든. 자, 그래서 좌변은 이렇게 끝났고 우변은 이거 미분하면 되지. 미분하려고 보니까 하나 걸리는 게 당연히 있어야지. 뭐야? 이거 잊으면 안 되지. 뭐야? 고배 미분 적용해야지. 까먹으면 안 돼. 자, 우변 미분합시다. 고배 미분 먼저 2부터 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자, 고배 미분했고 뒤에 거는 뭐 그냥 하면 되지. 마이너스 4x 세제곱 6x 제곱 마이너스 8x. 자, 양변 미분했어. 됐지? 여기까지? 양변 미분해놓고 보니까 봐. 이 문제는 당연히 짜여져 있는 거야. fx가 좌우변 똑같으니까 지워졌지. 그러면 f랑 관련되어 있는 건 얘밖에 없네. 그럼 얘만 남기고 정리하자. 그러면 x, f 프라임 x는 얘네를 싹 다 이항하면 되지?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8x였다. 그러므로 x로 나눠주면 f 프라임 x는 4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었다. 됐네? 2분의 1 집어넣으면 정답. 그래서 2분의 1 집어넣으면 정답 6이더라. 괜찮을까? 이 정도는? 자, 됐으면 다음 5번 봅시다. 자, 5번. 이제 눈에 보이지, 얘들아? 여기에서 원하는 거는 이따 다른 문제에서도 보겠지만 이거야. 순서에 대한 얘기거든. 부정적분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순서. 누구? 미분과 적분의 순서. 자, 그럼 미리 얘기를 해보자. 만약에 fx가 있었어. 구분해보자. fx가 있었는데 얘를 적분하래. 그 다음에 미분하래. 이렇게 있었어. 그럼 이제 시키는 대로 따라가 보자. fx를 적분하래. 그럼 대문자 fx가 된다라고 우리는 했었지. 그리고 적분하면 뭐 붙이라고? c 붙이라고 했었어. 이렇게 됐을 거야. 적분 먼저 했어. 됐지? 그러면 이제 얘를 미분하지. 그러면 얘 미분하면 뭐라고? 소문자 fx. 미분했을 때 상수항은 없어지잖아. 얘가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야? 우리가 아까 했듯이 상쇄되니까 알맹이만 그대로 갔다 오는 개념이니까. 그지? 자, 근데 똑같은 개념인데 순서만 바꿔볼게. fx가 있었어. 얘를 먼저 미분하래. 그 다음에 걔를 x에 대해 적분하래. 이럴 수도 있잖아. 얘는 갔다가 오래. 얘는 와서 가래. 똑같은 거죠. 순서 서순의 차이잖아. 근데 뭐가 문제냐? 잘 봐. 자, 미분 먼저 할게. 그럼 f 프라임 x가 되겠지. 얘를 적분하래. 그럼 프라임은 아까 썼던 거에 비하자면 프라임을 적분하면 뭐가 돼? fx 되겠지. fx 돼. 근데 뭐야? 적분했잖아. 뭐 붙이라고? 됐어, 얘들아? 그래서 결론은 미분과 적분이 상쇄되는 관계인 건 맞아. 그래서 둘이 병기돼 있다면 그냥 날려도 돼. 근데 뭐만 따지면 되냐? 순서. 누구를 먼저 하고 더 중요한 건 뭐야? 누구를 나중에 하냐가 중요한 거지. 누구를 나중에 하냐. 즉 얘는 뭐야? 미분을 나중에 하지. 그럼 미분을 나중에 하잖아. 결과적으로 미분을 마지막에 하잖아. 그럼 미분을 마지막에 했을 때 상수항이 있겠냐고. 아니, 얘가 뒤에가 있겠냐고. 없지. 미안. 상수항은 당연히 있지. 미분하면. 미분을 나중에 했으니까 이 적분상수 C는 나올 이유가 없지. 왜? 여기에 있던 애가 미분하면 사라지니까. 하지만 적분을 나중에 하면 얘 무조건 붙이는 거라니까. 그래서 미세하게 달라져. 요걸 가지고 문제 푸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온다. 얘들아. 일단 부정적분에서. 그래서 너희는 순서만 잘 따지면 돼. 적분을 나중에 하니까 적분상수 C가 붙는 거야.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나중에 하니까 적분상수 C가 안 붙는 거고. 오케이? 자, 그러면 5번을 보자.
그러면 이거 듣고 5번에 보면 이제 감 오지 얘들아. 적분상수식 필요 없는 문제다. 오케이? 보여 얘들아? 미분을 나중에 하잖아. 미분을 나중에 하니까 적분을 먼저 하고 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퍼져야 되더라. 적분을 먼저 하고 나서 미분을 하니까 적분을 했을 땐 적분상수 C가 붙었겠지.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미분을 하니까 안 붙지. 마지막엔. 그래서 내가 설명할 땐 구조적으로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 우리는 알았으니까 그냥 바로 가는 거지. 아, 그냥 상쇄되고 끝이구나. 좌변은 그냥 이건 거지. 그리고 우변은 써있는 그대로겠지. 좌변을 계산했더니 얘가 남았다는 거야. 결론은 왜? 미분과 적분을 동시에 했으니까. 그리고 적분상수 C가 안 남으니까. 그럼 이거 두 개 비교하면 끝났지 뭐. 그럼 C는 3, A는 마이, B는 6. 끝! 뜻만 이해하면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으로 한 문제만 하고 갑시다. 8번. 자, 11번.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쉬운 문제거든. 아까 말했어. 인테그랄도 결국엔 더하기의 기호니까 시그마에서 너희가 했던 짓 똑같이 해도 돼. 시그마에서 했던 짓 똑같이 하고 시그마에서 못했던 짓 하면 안 되는 거. 물론 이거 그냥 성실하게 하면 다 되겠지. 이거 적분하고 시키는 대로. 이것도 시키는 대로 적분한 다음에 빼면 돼. 되는데 우리 시그마를 적용시켜보자. 시그마에 빗대볼게. 시그마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 시그마 2k 플러스 1 빼기 시그마 3k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었어. 그럼 니네 이거 시그마 계산할 때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해서 그 결과가 빼니? 아니지. 누가 그렇게 해. 그냥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얘랑 얘랑 먼저 계산해도 되잖아. 더하기 빼기인데 뭐 곱하기 없잖아. 마찬가지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한 대 묶자. 얘랑 빼랬으니까 식끼리 빼주면 4x 세제곱은 지워질 거고 얘랑 빼기니까 더하기 돼서 3분의 9니까 3x제곱. 다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3 마이너스. 얘만 하면 된다. 뭔 소리지? 이해되지 얘들아? 별 문제 아닌 거야. 그럼 이거만 하면 되겠네. 적분합시다.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잊지 말자. 얘가 fx다. C 어떻게 구해? 그래서 문제에서 C를 안 구할 수는 없어. 쓰는데 쓴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표기했다는 거는 구해야 된다는 얘기랑 거의 비슷하거든. 그러면 이걸 구하려면 무언가를 줬을 거야. 뭐 줬어? F1은 1이다 라고 줬지. 1 나오면 1 나와야 돼 라고 줬어. 그럼 당연히 대입해서 써먹겠지. 대입하면 1은 마이너스 3 플러스 C다. 아, C가 4구나. 그럼 C까지 나왔으니까 fx 완전히 완성이 됐지. 그럼 끝났지. 그러므로 fx는 x 세제곱 x제곱 3x 플러스 4였고 그러므로 정답 f3의 값은 13이 나오더라. 간단하지. 충분히 이해될 거고 시그마에서 했던지 똑같이 한다 라는 거니까. 자, 밑에 13번 하고 쉽시다. 13번 fx가 자 배웠으니까 그냥 바로 갈게. x분의 분자에 있는 거 두 개 더하면 되지. 전개해서. 그럼 전개해서 더해주면 이 상수항인 2만 지워지겠다. 보이지? 그럼 나머지만 쓰면 되겠네. 나머지가 6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3x. 그럼 식 정리되잖아. 6x 제곱 4x 마이너스 3. 요게 fx였다. 그럼 이제 진짜로 하면 되지. 그래서 fx는
2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네. 얘가 fx네. 자, 식각 구하기에서 뭐 줬을까? 좋네. 1 넣으면 2 나와야 된대. 넣으면 2는 묘신 2, 1 플러스 c. c가 1이네. fx 완성. fx는 2x 세제곱 2x 제곱 3x 플러스 1이었다. f-1은 4. 끝.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뒤에 문제 풀어봅시다.